내가 아이폰 XS 맥스, XS를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에어팟이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예, 오늘은 에어팟 조금 출시한 지는 조금 지난 모델이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에어팟, 사실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사실 에어팟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다른 안드로이드에 연결할 때는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에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에어팟은 사실 음질이나 이런 디자인 이런 거보다는 편의성 때문에 아이폰에 물려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넣어두게 되는데, 이번에 아이폰 XS 맥스를 구매하면서 이제 다시 아이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꺼내게 된 에어팟입니다. 사실 에어팟을 지금 2세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와서 에어팟을 사세요 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대가 21만 9천 원 소비자가에서 지금 10만원 중반대까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지금 가격 대비 메리트는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거의 단점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21만 9천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첫 번째로 꼽았어요. 사실 21만 9천 원이면은 명품 오디오 브랜드의 무선 이어폰을 살 수 있는 가격까지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은 그런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21만 9천 원, 이거는 조금 단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에어팟, 지금 내가 아이폰 XS 맥스, XS를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에어팟이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사실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제가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아이폰을 쓸 때는 무조건 저는 이 에어팟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W1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W1 칩은 한마디로 얘의 CPU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여기 센서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해갖고 가까운 제품에 연결이 되거나 붙은 제품에 연결이 되거나, 사실 귀에 꽂고 있을 때 음악을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귀에서 내려놓거나 바닥에 놨을 때는 자동으로 또 연결이 끊기고요. 이런 게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경을 하나도 안 쓰더라도 에어팟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편해요. 아이폰에서는 에어팟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음질이 좋은 이어폰을 듣고 싶으면은 사실 에어팟을 선택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이런 편의성, 캐주얼하게 즐기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에어팟이 답이거든요. 이렇게 전원을 켜고 에어팟을 열면은 자동으로 그냥 연결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 빼서 귀에다가 꽂기만 하면은 이제 소리가 나요. 연결됐다는 소리가 나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쪽도 연결해서 꼽아 놓으면은 두 쪽 다 연결이 되었다는 이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음악을 듣거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고, 여기에 두 번 터치를 하면은 시리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은 사실 이제 운전 중이라든지 편하게 사실 손을 사용하실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 편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 케이스 다른 제품들도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케이스에서 충전이 되고 최대한 4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추가 충전을 하면서 계속 쓰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는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보통 하시는 분들 많이 안 쓰시는 분들 일주일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충전 없이 일주일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쓰시는 분들은 보통 2, 3일, 3, 4일까지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배터리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단 꽤 오래 간다.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시리를 편하게 호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에어팟을 쓰는
이유 중에 좀 하나이기도 해요. 뭐 시리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시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용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착용감. 사실 귀가 이런 큰 것들을 착용하고 있다 보면은 무선 이어폰들은 사실 귀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귀에 좀 압박을 많이 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무선 이어폰, 완전 무선 이어폰들, 제가 사용해봤던 많은 완전 무선 이어폰들 잘 잡아준다고는 하지만 그 잡기 위해서 귀에 상당한 압력을 주거든요. 사실 그게 저는 굉장히 좀 피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만 착용하고 빼면은 여기가 아릴 정도로 막 이렇게 아픈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좀 장점인 게, 사실 이거는 약간 거는 후크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살짝 걸려있는 느낌? 걸려있는, 그러면서도 잘 안 떨어지는, 뭐 뛰어다녀도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착용감. 사실 이런 착용감은 뭐 음질을 떠나서 이 제품의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지금 제가 하나만 꼽은 이유가, 하나만 꼽았을 때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2개씩 꽂고 음악을 듣거나 하나를 꽂고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활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 에어팟 활용도는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있는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이 제품은 제일 큰 단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비싸요. 성능 대비, 가격 대비, 성능 대비 굉장히 좀 비싼 편이에요. 21만 9천 원이고, 그게 이제 최근에 가격대가 뭐 이제 2세대 소식이 들려와서 그런지, 혹은 뭐 언제 출시할지 모르는 2세대이기는 하지만 뭐 10만 원 중반대까지도 지금 제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뭐 직구 제품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글로벌 워런티도 다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뭐 충분히 가격 대비 메리트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 단점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물론 불편한 AS를 꼽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 분실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거 하나 잊어버릴 때마다 개당 8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새로 완전히 다 사는 것보다는 낫지만 89,000원, 이거 하나에 89,000원, 사실 조금 비싼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 AS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 분실을 막기 위한 뭐 온갖 패러디가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뭐 분실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사용하면서 분실 걱정을 한 적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이걸 분실할 정도면 다른 이어폰, 뭐 다른 장비, 스마트폰 다 잃어버릴 분이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실수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잃어버릴 일이 사실 없기 때문에 분실에 대한 걱정은 사실 크지는 않고요. 세 번째 단점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음질이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사실 뭐 이 제품을 쓰시는 분들의 첫 번째 목적은 편리함이기 때문에 음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냥 포기를 해요. 사실 뭐 저음도 별로고 고음도 좀 찢어져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저는 이거에 대한 음질은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이어팟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준. 그렇지만 이 20만 원대, 이거보단 뭐 10만 원대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좋은 음질의 무선 이어폰들을 많이 살 수가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음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음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단이 좀 떨어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질에 손해를 보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팟은 나쁜 음질은 아니지만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음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질 부분은 분명히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볼륨 조절 부분.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뭐 시리를 통해서 볼륨 조절을 한다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핸드폰의 볼륨을 조절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2세대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이제 마지막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섯 번째 단점으로는 디자인을 사실 저는 꼽고 싶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예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는 애플이기 때문에 아 저건 에어팟이다 라고 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디자인이 예쁘지는 않아요. 뭐 이거 디자인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말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이쁜 디자인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예쁜 이어폰, 무선 이어폰, 뭐 블루투스 이어폰 굉장히 많잖아요. 디자인 예쁜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디자인에 그렇게 큰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뭐 우동살이라고 뭐 조롱도 하고 뭐 이런 많이 얘기가 나왔을 만큼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포기해서라도 사실 아이폰을 쓴다고 그러면 에어팟을 쓰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하거든요. 그런 편리함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음질, 디자인, 뭐 가격 다 포기하더라도 에어팟을 쓰게 되는 이유인 것 같고 사실 이 W1 칩의 이유이기도 한데 W1 칩이 꼭 요거에만 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애플이 인수한 비츠바이들의 제품들에서도 W1 칩이 탑재된 이어폰들이 많이 있고 15만원대, 뭐 16만원대 이런 제품들 많이 있고 하지만 이제 좀 불편해요. 선이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거는 저도 사용을 했었는데 조금 불편하고 사실 가장 뭐 무난하고 지금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기왕이면은 10S 맥스 구매하시는 분들은 에어팟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어팟에 대한 뭐 장단점 소개, 개인적인 뭐 개인적인 의견 뭐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